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단 유세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김문수 후보가 오늘 화끈하게 전국을 싹 다 열기 김문수 지지로 확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한 5% 정도가 우세하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종단 유세. 여기에서 이제 딸까지도 등단을 했어요. 딸까지도.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김문수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중국어 유세차가 등장을 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예, 이 정도로 지금 쉐쉐 열풍이 또 여기에 불고 있는데 역풍이 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지지구에서 말이죠. 이 자작극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작극일 리가 없다. 그 대량 위조 투표지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폭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요,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관위 성명을 두고 선관위가 말이죠, 승복을 요청하는, 당부하는 성명을 내놓은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끌어오르고 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말이죠, 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강민구 변호사가 이거를 직격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쭉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오늘 피날레 아주 대대적인 열풍을 야기하기에 충분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요, 지금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지금 막 몰아치는 유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판 표몰이 여기에 대대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3 평화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3 평화공원에서는 폭삭 수가수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식의 옷만 입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폭삭수다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주인공인 양관식을 떠올리는 추리닝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관식의 옷만 입었지 방탄조끼는 안 입었다. 육지는 지금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방탄조끼를 덮어 쓰고 이제는 방탄법을 만든다. 이재명이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재판을 5개 받고 있고, 아내는 법인카드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들은 상습 도박부터 욕설을 인터넷상에 하는 온 범죄자 가족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느냐.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공돌이 공순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히 거짓말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욕 안 하고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 딸이 사회복지사인데 어려운 분들 돕고 월급은 적지만 나름 착하게 살면서 한 번도 욕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재명을 직격하고 그야말로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요, 부산 유세에서는요, 긴급 입장 발표 형식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당정관계 쇄신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긴급 입장문,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과하면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만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준직명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대구 유세에서는요, 김동주 연대 위에 올라와서 지원 유세에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아본 게 처음이다. 큰 절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빠의 다짐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왔다. 유권자들에게 아빠를 선창해 달라. 예.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요, 아빠 얼씬도 못하잖아요. 얼씬도.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했어요. 앞으로 손주들이 배울 수 있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실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부모님들이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이요. 이렇게 김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딸이 부를 때마다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화답하면서 머리 위로 하트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당당한 아빠, 당당한 딸,
이렇게 해야만이 표를 달라는 게 호소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도 딸도 그리고 부인도 제대로 나타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후보가 돼서 지지율을 1등을 달리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뒤집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피나레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야간에는요, 청년 트림 밀집한 마포 홍대 그리고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역전이 시작됐다. 예,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SNS에 놔두는 글을 보면요, 5%를 앞서고 있다. 이런 지금 글들도 선대위 캠프에서 선대위에 있는 캠프 의원들이요, 현직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내주는 전달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까지도 나돌고 있습니다. 5%가 앞서고 있다. 이런 설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 선관위가 성명을 냈는데 이 성명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선관위 성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중하고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달라. 아니, 지금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달라고 하는 입장문을 낼 형편이 되냐는 겁니다. 이런 뻔뻔스러움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태아이가 뭐라고 냈는지 대국민 담화문, 예,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아, 이거 현명한 선택? 당연히 김문수죠. 선관위는 그래서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선거를 준비했다. 그래서 작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 그리고 개표 과정의 수검표 실시는 대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와 같은 중요한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는요. 지금 선관위 관계자, 선관위원장, 서울과 그다음에 서대문구 그리고 용인 이런 선관위 간부들 1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16명. 그래서 서울시 선관위 오민석 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강남구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 선관위 위원장과 용인시 수지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선관위원장과 사무처장과 국장 16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형태로 나왔던 사전선거에서의 부정 의혹, 이와 관련해서 전부 고발 조치했습니다. 특히요, 서민은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부터 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나왔다. 이런 신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거를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면서 한 거, 이거를 수사 의뢰한 것도 부적절한 대처였다면서 수지구 선관위원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용인 수지 요 지금 사건이 말이죠.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지에서요 참관인으로 있었던 지금 여성 한 분이 1인 시위에까지 나섰어요. 1인 시위. 자, 그래서 요 1인 시위 수지 선관위에 자, 이걸로 보시면 되죠. 저는 5월 30일 사전투표 사건이 발생한 수지 성북동 참관인으로 현장 목격자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 수지 선관위 송기환은 위조된 투표였음을 미리 알았음에도
발각이 되니까 당황하면서 무효 도장을 찍게 하고 곧바로 투표자를 자작극 사기범으로 만들어 버렸다. 알고 보니 투표지의 바코드만 확인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범죄를 자행한 선관위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는 이 선거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대대적으로 지금 이 대량 무효 그런 게 위조 투표지가 나왔다. 이런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인 용인 위장 투표지가 대량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폭로 회견까지 있었어요. 위장 투표지. 예, 위조 투표지나 마찬가지죠. 위장 투표지.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지금 빗발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외부 유입 가능성, 우위 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지문 그리고 DNA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선관위하고 성북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 투표용지의 발행과 배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관련자들의 동선이 담겨 있는 CCTV 영상도 확보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의 기표용지가 나온 거 이거를 신고한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래서 선관위가 왜 이거를 수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자작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배경도 그리고 경위도 철저하게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가 지금 이제 더 강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중국어 유세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자, 중국어 유세. 요 유세는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안산 원곡동에서 중국어 유세를 펼치는 영상이 게시가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재명 유세 차량이에요. 그래서 일본 기호 1번하고 이재명이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는 유세 차량이 바로 지금 중국어로 유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요. 황은화 민주당 시의원입니다. 중국어로 사랑하는 원곡동 주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 차량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중국어로 호소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곡동은 대표적인 중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외에도요, 과거의 선거 기간 중국어로 선거 운동이 종종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측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지역은 중국인 중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국민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중국어로 같은 방식으로 유세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국어로 유세차로서 연설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는 아직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네요. 지금 보도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공직선거법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에 등재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줘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는 안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화자는 영주권자하고 달라. 기화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놨는데 무려 지금 2024년도 2월 기준 기화자가 24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기화자에 대해서 말이죠. 투표권을 주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기화할 경우는요. 당연히 중국인 국적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다가도 중국인들의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심리전 등등 많은 불법적 요인이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혐중 정서로 비화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요 상호주의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자,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중국이 말이죠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화자에게 이렇게 대부분이 중국인인데 대선 선거권까지 준다? 24만 명이나 된다? 이거는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중국인 기화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기화자에게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과 박지원이가 말이죠, 지금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예, 피소가 됐다, 고발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또 중요한 뉴스들은 계속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